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종대 취중진담 진행을 맡은 하종대입니다. 오늘 취중진담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의 두 거인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미중 갈등을 재점화시킨 직접적인 도화선은 바로 히토류입니다. 전기차, 반도체의 필수인 이 전략 자원의 생산량 70%를 중국이 장악하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은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즉각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을 겨냥한 대두 수입 중단과 같은 중국의 무역 제재도 갈등의 배경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탈중국 공급망 확보에 나섰지만 중국은 여전히 히토류와 거대 시장 차단이라는 강력한 킹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갈등을 장기적인 지구전 관점에서 인식하는 가운데 이 롤러코스터는 어디로 향할까요? 잠시 후 자세히 짚어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유명한 말은 미국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한 말인데요. 요즘 들어 미중 무역 관세 분쟁을 보면 마치 이 말처럼 그 끝을 예상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자 트럼프 대통령은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서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으로 중국은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이 무기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봉합의 기회가 바로 우리 땅 경주 에이펙 정상회에서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관세 폭탄 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에이펙 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협상이 극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심층 분석해 봅니다. 오늘도 이코노미 조선의 편집장님 오광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바쁘시죠? 예, 조금 정신없네요. 특히 이제 미중 갈등, 특히 예. 무역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우리 오광진 편집장님도 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히토류 싸움이 다시 재점화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정확하게 10월 10일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 전이네 바로.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어요.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을 막 비난을 하는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이 적대적 행위를 했다. 뭐 또 음험하고 뭐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게 이제 히토리 수출 통제를 한 걸 두고 한 얘기인데 예, 그걸 얘기하면서 100% 추가 관세를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 네. 동시에 네. 미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도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제재를 하겠다. 네. 뭐 이제 이런 이제 선언을 하면서 다시 갑자기 이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게 됐죠. 사실 보통은 미국이 먼저 창을 꺼내들고 중국이 방패를 하는데 이번에는 히토류 분쟁은 그러면 중국이 먼저 창을 꺼내던 겁니까? 그렇죠. 예, 히토류는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진행자님이 지금 방금 얘기하셨듯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70%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언제든지 그 전 세계 누구에게라도 목줄을 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킹카드가 히토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에서 마치 카드 놀이에서 킹카드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맞는 게 예. 4월 달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4월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관세 폭탄을 전 세계에 날린 바로 그 시점에 예. 다른 나라들은 막 이렇게 되게 막 그냥 고민하고 있던 차에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그때. 예. 나오니까 그래서 협상을 막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관세는 유예를 하겠다. 일정 기간 유예를 하겠다. 그 대신 자기들이 반도체라든가 그 핵심 소프트웨어 이런 거 수출은 다시 좀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중국 히토류의 무기화가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다시 10월 9일 날 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 4월 달에 내놨던 카드하고 조금 다른 게 더 강화됐어요. 네. 강화된 차이가 뭐냐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한 7종에 해당, 그러니까 7가지 종류의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건데 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 중요한 건데 그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어떤 제품을 수출할 때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어허. 그러니까 중국 내가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중국산 히토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중국이 만든 정제 기술을 사용하거나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완전히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히토류를 직접 수출하는 걸 안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통제 이외에도 그렇죠. 히토류를 이용해서 제3국에서 그렇죠. 생산한 물품까지도 어디로 옮기고 하는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거를 중국 정부가 통제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치 유엔의 제재, 세컨더리 제재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보다도 배나 히토류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갈등 분쟁에는 히토류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쭉 있어요. 예,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분노의 버튼을 눌렀다 이런 네.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게 누른 거는 당연히 직접적인 도화선은 이제 히토류가 제공을 했지만 그 4월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날리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서로 이렇게 분위기는 좀 좋아지곤 했어요. 왔다 네. 갔다 했지만 그렇지만 중국이 또 갖고 있는 무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거예요. 어허. 중국이 전 세계에서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최대 수입국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은 미국산 대두의 가장 큰 손이기도 해요. 아하. 근데 이 대두 수입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5월부터 중단해 가지고 예. 그 어디 통계를 보니까 9월 중순까지 한 건도 계약을 안 했대요.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전면 중단한 거는 99년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농가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미국 중서부에 있는데 예. 그 중서부가 바로 트럼프 지지층이 집중이 된대요. 트럼프의 지지층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그렇죠. 중서부에서 생산하는 콩. 그렇죠, 이 그렇죠. 대두를 아예 수입을 전면 금지해 버렸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열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러면 그래도 중국이 필요한 수요가 있는데 어딘가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디로 갔을까? 봤더니 아르헨티나로 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중국은 콩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콩기름 있잖아요. 예. 콩기름, 뭐 유채기름 이런 우리처럼 그냥 기름을 조금씩 뭐 전 부칠 때 조금 쓰는 그 정도가 맞아요. 아니라 아예 기름 속에 모든 그 음식 재료를 퐁당 빠뜨려서 그 튀길 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튀길 전자는 그래서 우리가 파전할 때 전자는 기름을 살짝만 이 철판 위에 입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데 비해서 아예 기름통 속에 완전히 풍덩 빠지는 걸 튀길 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닭을 튀길 때는 아예 기름 속에 아예 넣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음식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이런 그 음식 만들 때 기름을 소비하는 게 거의 10배가 넘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도 있고 네.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 대두를 많이 수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그게 사료용이기도 해요. 아, 사료용으로도 쓴다. 근데 어느 사료냐면 돼지고기. 예, 돼지 중국이 사료. 돼지를 많이 기르죠.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기르고요. 가장 많이 소비를 해요.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가 기본적으로 대두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진행자님 얘기하신 거기 볶음 요리잖아요. 네. 네. 중국의 이제 주방을 가보면 한국 주방하고 가장 큰 다른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되게 높아요. 네.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네. 왜? 하도 볶으면 해. 불이 워낙 세가지고 예. 그 높아야 돼요. 낮으면 그대로 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볶음 요리도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수요처인데 그 카드를 들고 이제 막아버린 거 하나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중국이 정확하게 10월 10일 날 예.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선박이 중국에 들어오면 통행세 내라. 아.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국 조선굴기 얘기를 할 때 예. 미국이 견제를 위해서 중국 소유의 선박이거나 중국이 만든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통행세 물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적용하는 시점이 정확하게 10월 14일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번에 10월 10일 날 발표하면서 적용 시점을 정확하게 10월 14일로 했어요. 네. 그냥 맞버벅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뒤지지 않겠다. 또 있어요. 또 네.
그날 10월 10일 날 뭘 했냐면 미국 최대의 반도체 설계 회사 있어요. 예. 퀄컴이라고. 예. 엄청나게 큰 회사죠. 예. 거기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 중국이. 과거에는 반독점 조사는 미국 정부의 어떤 전가의 보도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도 똑같이 한번 맛보복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유럽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이 했죠. 여러 나라들이 했는데 이제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반독점을 해가지고 제재를 하면 타격이 크죠. 퀄컴의 매출의 한 30% 정도가 중국에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주 큰 타격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있더라도 중국 정부가 가능한 한 미국하고는 좀 갈등을 하지 않고 좀 어떻게 하면 타협할 점이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에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또 미국의 도움 없이는 세계 시장을 또 개척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 특히 시진핑 씨기 들어온 이후에 특히 트럼프가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에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는 미국하고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맞붙어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의 가장 최첨단 제품인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히토류가 매우 중요한데 히토류 그런 히토류의 부존 자원량이나 또는 생산량이 많다 이런 걸 텐데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시장에서 히토류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느냐, 매장돼 있느냐. 부존량. 그렇죠. 예. 이제 매장량은 한 48%, 48.9%니까 세계의 절반 정도. 한 절반 정도 예. 되죠. 근데 생산량은 아까 이제 얘기 드렸듯이 한 70%. 네. 근데 생산은 뭐냐면 이게 채굴 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대로 못 써요. 네. 정제를 해야 돼요. 필요해. 정제 기술이 중국이 그렇죠. 정제 좋다. 기술인데 그게 거의 90%래요. 네. 90%죠. 그리고 정제된 거를 또 이게 자석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자석도 거의 93%. 가공품도 결국은 그러니까 93%.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채굴을 해도 네. 미국에서 뭐 채굴도 많지도 않겠지만 채굴을 해도 정제를 위해서 중국에 보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좀 가치 사슬 자체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마치 중동에서 원유는 생산하지만 이거를 다시 정유를 하려면 한국에 가져오고 그렇죠. 그런 거죠. 리파이너리는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미국이 채굴을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 그거를 다시 그만큼. 가공을 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여러 개 갖고 왔는데 그 표를 네. 보시면 네. 전 세계 한번 화면을 지도에 살펴볼까요? 이제 왼쪽은 이제 매장량이고 그런데요. 오른쪽은 매장량을 생산량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중국이 약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50%가 조금 안 되는 48.9%를 차지하고 있네요. 미국은 2.1%인 190만 톤에 불과합니다. 2위가 브라질이 2위로서 2,100만 톤, 전 세계 매장량의 2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매장량으로 따지면 절반 정도니까 다른 전 세계 미국의 우방국들이나 다른 나라를 잘 결합시키면 중국에 대항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히토류의 생산량은 전 세계의 70%, 69.2%를 중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히토류를 다시 정제하는, 가공하는 실력이 뛰어나다. 미국이 4만 5천 톤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그거를 정제하는 것보다는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정제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매장량은 50%가 안 되지만 실제는 뭐 갖고 있는 전 세계의 70% 정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미국이 네.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건데 히토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그렇죠.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건 100%예요. 보세요. 예. 100% 의존한다는 거는 히토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여러 금속류인데 보통 17가지 원소를 총칭을 한대요. 히토류 종류가 예. 17가지나 된다 그렇죠. 이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광물질이 대부분 전투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여러 주요한 매우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광물질입니다. 그중에 미국이 갈륨, 천연흑연, 이트륨 이 세 개는 중국에 100% 모두 전량 의존을 하고 있고요. 히토류도 미국은
95%까지. 즉 전 세계 시장은 70% 정도를 중국이 잡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은 95%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안티모니, 게르마늄, 텅스텐 등 주요한 광물질이 50%에서 83%까지 이렇게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이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한테 목줄을 딱 잡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사실 예.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전 세계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예. 엄청난 장악력을 갖고 있죠. 중국 자체가 최첨단 제품을 직접 장악은 못했지만 최첨단 제품 그리고 매우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희귀 광물질들을 중국이 결국 잡고 있음으로써 지금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세에만 몰려 있지는 않은 상태다. 즉 적어도 중국 시진핑을 주석을 필두로 하는 중국 정부는 이제는 미국 너 그렇게 나오면 나도 좀 한판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참 우리가 그 중국이 이런 이렇게 히토류 등 여러 중요한 광물질을 언제부터 이렇게 장악을 해가고 전체 시장을 이렇게 갖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예.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을 주도한 건 미국이었다고 그래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추월을 한 거죠. 지금 완전히 추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장악을 이제 해버린 건데 네. 92년에 덩샤오핑이 그 남순 강화하던 바로 그 해잖아요. 네. 그 해 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동에 석유가 있으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히토류가 있다. 있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이게 석유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동에 석유하면 기억하시죠?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무기화를 할 수가 있는 존재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야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히토류가 문제가 뭐냐면 네. 히토류는 사실은 정제 기술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술력 필요한데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래요. 그냥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대요. 아, 미국이 그러면 손을 턴 거는 기술력이 모자라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인건비가 좀 싼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 갈수록 환경 보호 기준이 엄격해지니까. 아, 미국에서 이게 히토류의 치명적인 약점은 생산 과정에서 방사선도 누출되고 물론 이제 아이템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환경 문제가 아주 치명적이래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고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용인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컸어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스모그 비롯해서 되게 그런 문제가 많았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그렇죠.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한 거죠. 그렇죠. 용인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환경 문제다 이러다 해가지고 막 광산도 폐쇄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52년에 문을 연 네. 대단히 그 유명한 그 광산이 있어요. 히토류 광산이 네. 그 미국의 마운틴 패스라고 있는데 네. 그게 2002년인가에 문을 닫아요. 그게 한 왜냐면 40년 정도? 그렇죠. 예. 90년대 말까지만 네. 그렇게 잘 나가던 게 그러니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경쟁이 밀린 거예요. 어허. 그래가지고 2012년에 문을 다시 열어요. 왜냐면 필요해지니까. 아, 이제 중국이 견제할 것 같으니까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문을 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사이에 정제하던 업체나 시설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중국으로 다 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마운틴 패스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중국에 보내가지고 정제를 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의 이 전략적인 접근이 통할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뭐 환경보호론자들이 너무 강한 목소리를 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장악력이겠죠. 결국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현재 미중 무역 갈등에서 아킬레스 건을 결국 중국 정부에 잡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거기서 생산하는 걸 용인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용인한 게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런 뉴스도 있어요. 옛날 이제 제너럴 모터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이게 다 들어가니까 계열 소유하고 있는 히토류 관련 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걸 중국 업체에 파는 게 그걸 나와요. 근데 그 팔 때 그래 당연히
외국인 투자 무슨 심사위원회 그 미국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약간 우리한테 적대적인 외자가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면 그건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심사하는데 거기서 통과를 해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 놓친 거지 일단. 예,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늦었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건 야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비관론도 나올 만큼 엄청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IM 증권이라고 거기서 예. 보고서를 나왔는데 예. 그 트럼프가 예. 타코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아하. 타코. 타코. 먹는 타코가 아니고 예. 발음은 타코, 먹는 타코인데 네. TACO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예. A는 always, 네. 트럼프는 언제나 예. 치킨 아웃. 예. 이게 치킨 아웃이요. 이게 네. 치킨 게임 하다가 뭐 이렇게 물러서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거래요. 그냥 네. 겁쟁이처럼 네. 뭔가 일을 하려다가 중단하거나 하는 거를 보여준대요. 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하려다가 보면 다 모든 거 멈춘다. 예. 트럼프를 타코로 만들게 하는 미국의 아킬레스건. 예. 그게 바로 히토리다. 히토리다. 그걸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을 내놓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상남자인 것처럼 항상 다른 나라와 협상해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타코, 트럼프 always 치킨 사웃, 즉 치킨 게임에서 처음에는 강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뒤로 꽁무니를 빼는 그런 상황이 이번 히토류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였잖아요. 실제로 이미 예. 아니 이게 처음에는 예.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 매기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미 지금 실효적으로 한 50% 넘게 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합치면 150 뭐 몇 프로가 된대요. 예. 엄청난 거죠. 예.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꼬리를 조금 내리고 있어요. 계속 워딩이 바뀌고 지금 있어요. 현재. 약간.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시진핑하고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 예. 했다가 그래도 뭐 한번 만나겠다. 한번 협상을 또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이펙 그 경주의 그 정상 회의에서 별도로 시진핑을 만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폭스뉴스 인터뷰가 엊그제 나왔잖아요. 사실. 예. 사실 미국이니까 이렇게 중국의 히토류 그 싸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협상 주고받고 삿바 싸움을 하고 있지. 과거에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이 이런 히토류를 가지고 어떤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거의 모두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거의 항복한 경우가 특히 일본이 그랬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이제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 게 첫 사례는 일반적으로 2010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2010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일본하고 중국이 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영토 분쟁이 있어요. 예, 센카쿠 열도. 그렇죠. 예. 근데 중국명은 이제 띠아오이다오. 예. 그렇죠. 다오이다오. 예. 근데 이제 시료 지배는 누가 하냐면 일본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불법 조업을 하던 이제 중국 어선이죠. 그래서 그걸 체포를 해버렸어요. 네. 일본이 당연히 자기들 시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불법 조업하니까 체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속된 말로 빡친 거예요. 네. 빡쳐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야 빨리 풀어라. 안 풀면 관광 금지하고. 근데 관광도 하나의 무기였으니까 네. 동시에 히토리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히토리 제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달 만에 뭐 가격이 뭐 20배 뛰었대나 엄청나게 뜹니다. 그래 결국 굴욕을 당해요. 석방합니다. 어부를. 그것도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석방을 했죠 그때. 예, 석방을 했고 네. 그렇지만 이를 악물었죠. 네. 그래서 일본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네. 노력을 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거. 히토를 수입하는 그 예, 국가를 아까 이제 가면은, 예. 지도에 보셨겠지만 네. 사실은 매장량으로 보면은 50% 정도잖아요. 예. 그러면 진행자님도 얘기하셨어요. 다른 나라에 다 합치면 대항은 가능해요. 예. 브라질 같은 경 23.3%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가능해요. 예.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조달처 이제 다변화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일본이 트라이한 게 뭐냐면 히토류를 예. 히토류는 대체가 안 되거든요. 예. 히토류는 비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양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만드는 건 뭐냐면 가급적 소량화.
그러니까 소량만 좀 더 쓰게. 그러니까 아. 작게 조그만 양만. 사용량을 줄이자. 그렇지. 예. 근데 그것도 기술이잖아요. 예.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을 해서 히토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쪽의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실제로. 심지어 또 그걸 안 써도 되는 뭐 장비도 개발을 했다고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의존도를 좀 많이 낮췄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본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중국 정부에 완전히 당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사용량 절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미국은 그러면 중국의 이런 히토류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지금 있습니까? 이제 예. 방금 나온 대로 지금까지 얘기해온 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 있잖아요. 반도체 장비라든가 핵심 소프트웨어라든가 전 세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예. 중국의 목을 조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이제 하겠죠. 예. 관세도 부과하고. 근데 그와 동시에 언제까지 이렇게 맞보복을 할 게 아니고 히토류 자체에 대한 자금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거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저 미국의 MP 머티리얼즈라고 예.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마운틴 패스 그 예. 광산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어허. 상장사입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 그 상장사 주가를 보시면은 이 저게 이제- 미국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것이 MP 머티리얼스의 그렇죠, 주가죠. 실제 예. 주가. 지금 보면은 2025년 3월부터 지금 현재 9월 이제 10월로 접어들었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네요. 근데 7월에 떴잖아요. 예. 7월에 한번 떴었거든요. 7월에 네. 어떤 조치가 취해졌냐면 예. 국유화를 단행합니다. 트럼프가. 어. 미국 국방부가 저 업체에 4억 달러의 지분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돼요. 예. 이게 뭐 중국이 잘하는 건데 예. 트럼프는 그런 건 또 벤치마킹한 것 같아.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그러니까 납품 가격이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의 2배 되는 수준으로 최소한 보장을 해주겠다. 정부가. 예. 우리 무슨 약간 수매할 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하여가. 예. 그 조치를 취한 게 7월이에요. 동시에 7월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네. 이것도 뭔가 정부와 협의가 있었겠죠. 애플이 MP 머티리얼즈로부터 5억 달러 어치의 예. 히토류를 공급을 받겠다라는 아하.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급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지분 투자해가지고 이제 자금도 안정시키고 하니까 주가가 저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무려 저 주식이 3배,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히토리 분쟁 나면 히토리 네. 그 실제 제대로 된 히토리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 예. 저게 또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온닥터 TV의 최중 진담, 특히 오광진 대기자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경제 관련 뉴스를 잘 보면은 미국의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힌트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MP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히토류 채굴 및 정제하는 회사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벗어났다고 얘기하기는 그건 좀 거기까지 어렵습니까? 이제 한번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아, 거죠. 근데 다시. 근데 옛날의 영광을 회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래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네. 노력을 했지만 네. 사실은 일본이 조금 낮추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갔다라는 관측도 있고 그 네. 진단도 나와요. 다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게 쉽지가 않대요.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중국의 그 히토류에 의존하는 거에서 탈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반면에 블룸버그라든가 일부 또 다른 매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봐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시진핑이 실수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히토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대단히 요구되는 건 아니다. 단지 이제 환경 문제인데 그걸 여하에 어느 정도 용인하는 수준에서 하게 된다면 안보 문제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오히려 시진핑이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다라고 주장하는 시각인데 이걸 잘 보시면 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중국이 하던 논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미국이 중국 제재할 때 보면 야 그거 미국이 이거 하면 미국 니들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막 휘두르는 게 과연 능사일까? 그렇잖아요. 히토리 업체 입장에서는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못 파는 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극을 시키잖아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막 제재하니까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자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 자립을 장비도 하겠다고 만들고 해요. 반도체 설계도 하고 화웨이가 AI 반도체 만들고 막 그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려고 했지만 그걸 더 자극시켜가지고 그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까지 보면은 중국이 그 기술력 향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제재가 예. 제재의 역설이죠. 중국 어떤 반도체 기술은 아주 첨단, 최첨단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 문제지만 히토류의 정제 기술은 이게 최첨단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미 미국은 확보하고 있었던 기술을 경제적인 생산성 이유라든지 또는 환경 보호 이런 문제에서 결국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걸 용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바로 다시 미국의 업체가 다시 그거를 재정비해 가지고 똑같이 중국처럼 또 생산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최첨단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전 세계 매장량의 중국이 절반뿐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히토류를 잘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시장을 장악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서방 국가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측도 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몇백억 달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공급망 자체를 다시 건설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알 그런 수는 것들이 없어요. 두고 봐야 되겠죠. 하기는 어렵겠네요. 즉 다시 짧은 시간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격이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성공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단기간에 걸쳐서 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하종대 취중진담. 그 중국이 이번에 이제 히토류를 제재를 하면서 그냥 수출만 통제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 거에 이동까지도 같이 그렇죠. 세컨더리 제재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특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미국의 어떤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 거를 그대로 본땄다라는 관측이 많아요. 미국이 입장에서- 쓰던 수법을 갖다 그대로 그렇죠. 쓴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예를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국이 늘 그래왔어요. 네. 이 보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할 때요.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장비 회사가 있어요. ASML이라고. 예. 그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건데 예. 이게 첨단 반도체 쓸 때는 아주 그 미세한 첨단 반도체 쓸 때는 필수 장비입니다. 예. 유일하게 이 회사가 만들어요. 근데 네덜란드 회사예요. 근데 네덜란드 회사의 장비가 왜 미국 제재 대상이 될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이제 그런 세컨다리 그런 컨셉인 거죠. 뭐냐면 반도체 장비에 미국이 핵심 기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장비도 안 돼. 아. 중국이 들어가면 안 돼. 이미 그렇게 이제 방법을 썼어요. 미국의 기술 유출뿐만 아니고 그렇죠.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조금이라도 최첨단 들어간 거 제품은 있으면 안 된다. 모두 중국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모든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중국 전체를 컨테인먼트 봉쇄를 하겠다 이런 이게 얘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회로 차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트라이한 것도 우회로 차단이고요. 아, 직접 차단뿐만 아니고 그렇죠. 우회로까지 모두 차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도 우회로를 차단하는 식으로 압박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회로를 차단하려고 그게 성공하려면요. 미국처럼 전 세계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각국이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중국이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기들이 수출해서 히토류를 사용해 가지고 만드는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모두 그걸 통제할 능력은 있는 겁니까?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이 예. 다 이제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 수출했는지는 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출이 있으니까. 아, 물론 수출- 이제 그 수입을 한 기업이 네.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수출할지 수출할 때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잘 좀 그렇게까지 파악을 할 수 있을지. 근데 그거는요. 나중에 걸리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못 해요. 지금부터는 어쨌든 걸리면 치명타니까. 너 어디다가 어떻게 쓸 건지 나한테 미리 보고하고 이대로 안 한다면 앞으로 히토리오 안 줄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걸리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함부로 못 하죠. 근데 네. 그것뿐만 이게 우회로 차단을 미국이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에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 예. 미국하고 베트남이 이제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네. 관세 협상을 해서 원래 예상됐던 거에 상호 관세에서 확 줄여가지고 한 20%인가? 20%죠. 예. 원래 46% 정도 이제 하려고 그랬다가 20%로 줄였어요. 예. 줄이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야, 20%로 줄여줄게. 베트남에서 만든 거 우리가 수입할 때 20%로 줄여줄게. 단지 제외가 있어. 뭐냐면 너희 나라 와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40%야. 근데 그게 대부분 중국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베트남 갔다가 중국 회사가 베트남을 경유해서 우유에서 수출하는 거.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을 다 꼭 집은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건 중국을 집었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에 대한 최대 투자자이기도 하고 네. 기존에 그 트럼프의 입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터 나바로라는 분이 있어요. 예. 백악관 뭐 무역, 제조, 고문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무지하게 대중국 강경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예전에 베트남이 바로 중국 식민지다. 네. 이렇게 막 공언하고 다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보니까 중국의 우회로, 그렇죠. 베트남 통한 우회로를 차단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뭐 하여간 이 보니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중국을 좀 열받게 한 일이 또 있었어요. 9월 말일 날, 9월 30일 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네. 원래 수출 통제 대상 이제 중국 기업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늘 있는데 그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기업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까지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본기업뿐만 아니고 그 기업에 투자한 회사도 똑같이 그렇죠. 제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화웨이를 제재를 하잖아요. 예. 그럼 화웨이 입장에서는 내 제재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 거기다가 해서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 길이 가능했거든요. 예. 과거에는 예. 그거를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회로 차단이에요. 그렇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세컨드리 우회로를 제재네요. 이렇게 막 차단하니까 네. 중국도 이제 그래? 그럼 우리도 저번에 4월에 했을 때는 우회로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우회로도 할게. 뭐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활용하던 모든 제재 방식은 중국 정부도 이제 같이 쓰고 있다. 그렇죠. 예.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 이렇게 사실은 이제 미중의 무역 갈등이 여기까지 온 건데 미중의 무역 갈등은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서 너무나 과도한 무역 흑자를 내면서부터였거든요. 연간 무려 3,500억 달러 이상 그 언저리에서 계속 흑자를 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이게 축적이 되면 너무 많은 그 액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또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또 중국이 미국 달러화를 계속적으로 위화를 또 벌어들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뭐 1조 달러를 넘은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무역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면 되는 건데 왜 매우 궁금한 건 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미국과 중국의 전체 전방위 갈등으로 비화됐느냐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만 갖고 얘기를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부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컨테인먼트. 컨테인먼트는 이렇게 막 봉쇄. 배제하다, 봉쇄하다. 그렇죠. 예. 컨테인. 이게 완전히 이게 차단한다 이런 뜻이고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관여. 예, 이제 관여시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같이 가자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봉쇄, 완전히 이제 격리시키는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얘기하긴 그렇고 2000년 이후만 놓고 보면 네. 기본적으로 2000년 직후에는 어떤 정책이 있냐면 관여 정책으로 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중국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도입이 되고 만약에 서방 경제 체제 제대로 진입이 된다면 네. 거기도 정치와 이런 자유가 자연스럽게 찾아들지 않겠느냐라는 낙관론이 되게 우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클린턴 시기인데 네. 그래서 클린턴 시기 때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어요. 네.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대우가 있는데 무역 교류를 할 때 그거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주기는 했는데 매년 심사를 해서 미국 정부가 줬어요. 근데 항구적, 영구적 최혜국 대우 지위를 2000년인가 줘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심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한 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우호와 이게 없었으면 중국이 WTO에 가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방 경제에 편입을 하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잖아요. 네. 성장을 하는 와중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2005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졸릭이라고 미 국무부 부장관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써요. 아, 예, 예. 근데 뭐 이익 상관자 스테이크 홀더. 그렇죠. 예. 리스판서블 네. 스테이크 홀더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게 뭐냐면 중국도 뭔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관여죠. 네. 공세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 좋았는데 중국이 잘 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6년에 한국에도 방영이 돼가지고 되게 그 인기를 끈 다큐가 있었어요. 대국 굴기라고. 맞습니다. 대국 굴기. 엄청나죠. 예. 전 세계 그 대국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전 세계 패권을 잡은 그렇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그렇죠. 다룬 예. 그거는 뭐냐면 19장, 예. 우리가 대국 굴기를 하겠다라는 걸 아주 공경연하게 그 자기들의 의지를 표시했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네. 그렇죠.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이 약해지죠. 중국은 커지고 여기서 2009년에 중국이 진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시동이 걸려요. 예. 그때 위안화 국제화를 그냥 위안화만 국제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달러 일국주의, 달러 패권이 갖는 문제점을 막 지적을 해요. 달러가 혼자서 다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위기가 됐다라는 들으면 나름 논리가 있는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 당시 이제 인민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립이 생성이 됩니다. 하종대 취중진담. 오 기자님,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여러 가지 히토류 공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대응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으로서는 히토류 말고도 쓸 수 있는 창 카드가 여러 개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네. 인민대 진찬룽 교수라고 꽤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이분이 이제 2019년이면 언제예요? 그 트럼프 시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2018년에 무역 그 관세 올리면서 무역 전쟁 발발을 했죠. 네. 그 이듬해인 2019년에 이분이 세 가지 우리는 카드가 있다, 킹 카드가 있다. 킹 카드만 3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히토류 포함해서. 예, 그때 이제 히토류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히토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유한 우리 미 국채가 있다. 어허. 그걸 내 던지면 되거든요. 아. 네, 하여간 미국 갖고 있는 국채도 하나의 킹 카드. 그러니까 미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예. 그것도 카드고 그다음에 예. 히토류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히토류.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 아, 중국 시장도 킹 그렇죠. 카드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나온 숫자를 보니까 네. 2018년 한 해 동안요. 예. 미국 업체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3,800억 달러였대요. 그리고 그게 거꾸로 얘기해서 미국 내 중국 회사들이 똑같이 이제 매출을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거의 한 20배 정도 수준이래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을 차단하면 당연히 누가 손해겠어요. 결국은 미국이 무역에서는 3,500억 달러 가까이 계속 적자를 봤지만 투자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 미국 회사들이 중국에 가서 벌어들이는 돈도 상당히 많군요. 그렇죠. 많죠. 지금 이제 무역만 가지고 적자를 많이 냈다고 하면서 무역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논리가 많이 허점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이제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제 슬로건이기도 하고 예.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카드고 그래서 이걸 잘 내세워서 미국의 실업자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걸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야 되니까 예. 이게 미국의 관료들이 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중국 탓으로 돌리는 거죠. 어쨌든 중국은 희토류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갖고 있는 국채 그리고 중국의 큰 시장 이 세 가지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3대 킹카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국은 중국대로 나는 미국을 칠 수 있는 큰 창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내가 패권 국가인데 어디다 감히 덤비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앞으로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미중 무역 갈등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봉합될 수도 있겠죠. 네. 에이펙 이번에 경주 정상회의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파토를 내기 위해서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한 상태에서 만날 거예요. 막판에 예. 만약에 이제 안 만나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만나는 건 좀 이상하고 어느 정도 봉합을 할 거예요. 근데 봉합이지 네. 완전 합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게 정말 딱 맞아요. 요기 베라라고 옛날 네. 양키스 선수도 하고 막 감독도 하고 유명한 그분이 한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끝난 게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영원히 어느 정도 이 중국의 이 계속적인 발전은 부침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속될 거고 해서 지속될 겁니다. 지속되고 이번에도 뭐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트럼프 자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네. 트럼프 자체도 왔다 갔다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은 미국과 달리 지도자가 장기 집권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예전에 마오쩌둥이 이제 국공 내전을 할 때 썼던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지구전. 그거는 이제 지구전이죠. 예. 그래서 지구전을 언제 한번 언급을 했냐면 2020년에 시진핑이 정치국 회의에서 주요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전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거를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의 1인자가 처음으로 지구전을 해서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결을 오래 가겠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버티면 된다. 그런데 잘 보세요. 미국은 당장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그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중국은 그럴 일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압박은 받겠지만. 예, 결국은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은 지금은 무역에서 나타났지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패권 전쟁의 한 일부분이고 결국 시진핑, 트럼프 누가 양쪽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간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패권을 주지 않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종대 취중진담. 미중 갈등은 히토류 공급망부터 첨단 기술까지 세계 경제에 깊은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100% 추가 관세 예고는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인 중국과 깊이 얽힌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위험을 안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은 미중 간 관세 협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기회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양국이 관세 문제에 대해 타결하거나 협상을 이어간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을 지구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한다면 관세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 속에서 미국 시장과 중국 공급망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복잡한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종대 취중진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